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브 한세입니다. 이번에 책방 시리즈로 책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책은 저번에는 뭘 읽었죠? 센 강변의 작은 책방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읽을 책은 이렇게 얇은 책인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표지 커버가 없어요. 제목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책방에서 자신이 읽어본 책만 파는 책방 주인입니다. 2014년도에 초판이 발생됐고 프랑스 사람이 쓴 거예요. 독특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신났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읽어봤던 책에서는 특정 지역이 정확히 있었고 어떤 개성을 지닌 사람이 책을 파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함께 북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 제목이 사실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이 책방은 이 제목에 소개된 것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책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찾아갈 수는 없어요. 뭐 프랑스에 어디에 이런 책방이 있다, 어디를 모델로 했다라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언제든지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이렇게 사파들을 곁들여 놨어요. 이렇게 보면 책방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아래부터 위까지 책을 꽉꽉 찬 그런 책방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면 책방 주인이 손님 한 명당 하나의 허브티를 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부엌이 있어요. 이런 사파들이 책에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때 책을 읽어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책방의 위치라든지 또 책방 주인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책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이면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이 책방을 찾아와요. 뭐 남자, 여자, 커플, 뭐 아이들, 이렇게 사람들도 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서 이 책방을 방문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목소리와 뭐 그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상의 대상으로 신과 달라이라마라는 존재도 이 책방에 등장합니다. 책방 주인은 굉장히 의연하게 별일이 아니라는 듯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자기만의 나름의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처하기 힘든 사람이 오면은 자기도 또 그 나름의 이상한 방식으로 응수를 하기도 하고요. 이 책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사실 장단점이 어느 책이나 다 양날의 검이 되긴 하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일단 뚜렷한 스토리라인이 없는 책이에요. 프롤로그와 뭐 책방 주인의 이야기와 에필로그, 이렇게 총 3가지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훅 지나가서 뭐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을 갑자기 펴서 읽든지 간에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에피소드들 사이에서 기승전결이 있고 따뜻한 결말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두서없고 맥락 없지만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10대 말이랑 20대 초반에는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을 펴도 읽는데 크게 무리함이 없고, 이런 책이 또 재미있는 게 자기가 슬플 때 읽으면 모든 내용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고 책방 주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슬프게 느껴지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읽으면 모든 부분이 좀 코믹하게 느껴지고 작가가 굉장히 쉽게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재미있는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스토리가 정확히 딱 짜져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뭐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이름을 외우고 장소를 외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책들도 있는데, 이런 책은 뭐 그런 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 좀 깔끔하고 딱 책에 정확히 교훈을 주길 바라고,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뭐 내용이 뭔지 좀 캐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달라이라마가 이 책방에 와서
명상한다고 해야 될까? 좀 영혼의 여행을 하는 부분을 읽는 게 재미있었는데요. 몸은 책방 주인과 함께 서점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책방 주인의 이제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안부를 보고 돌아와서 다시 책방 주인에게 너의 가족들이 참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신하다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방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작가들의 상상력을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읽은 게 굉장히 반갑고 좋았고요. 뭐 이런 내용이 또 재미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뜬금없고 두서없는 책이 또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죠. 아무튼 이 두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음 책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다음 책은 한국 작가가 쓴 아폴로 책방이라는 책인데요. 단편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형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